네, 맞습니다. 1985년도에 정식 데뷔를 해서 이 앨범을 발매했던 주현미 씨인데요. 올해가 딱 데뷔 40주년을 맞이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현미 씨가 이 새로운 앨범을 올해는 2번이나 발표를 했는데요. 일단 지난 5월에는 새 음원을 냈고 지난달 15일에는 이 음악 여정을 정리하고 또 팬들에게 감사함을 담은 새 미니 앨범까지 발표를 하면서 팬들과 이렇게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바람 이 노래를 부른 가수 겸 작곡가 이 김범용 씨가 전곡을 작곡을 해서 팬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네, 데뷔 40주년을 맞은 주현미 씨의 인생 여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현미 씨는 독특한 창법으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어릴 때도 이렇게 노래를 잘했나요? 잘했다 그래요. 사실 이제 주현미 씨가 화교라는 사실은 널리 알려져 있죠. 한의사인 중국인 아버지, 한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장녀인 이유 조금 있다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요거 기억을 해주시고요. 이렇게 보면은 노래하고 전혀 인연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주현미 씨 어렸을 때부터 이미 집안에서 꼬마 가수였고요. 집안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이 성인들하고 겨루는 이 대회에서 이미자 씨의 모창으로 무려 성인들 경쟁자를 제치고 대상을 받으면서 전국구 신동, 이 노래 신동으로 떠올랐는데 사실 이제 이미자 씨랑 조항조 씨랑 주현미 씨랑 함께 이미자 씨의 마지막 콘서트 무대에 있었잖아요. 그 시작이 이미 이때 초등학교 4학년 때였다. 이미자 모창을 그렇게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떡잎부터 달랐던 거예요. 네. 근데 주현미 씨의 이런 특별한 재능을 또 알아봐준 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주현미 씨의 재능을 가장 먼저 알아본 바로 그 분에 대한 내용은요. 주현미 씨 라이브로 들어볼 수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당신의 그 깊은 사랑을 이제서야 알아갑니다. 무거운 그 발걸음에 숨겨진 그 마음 몰라봤네요. 아버지. 주현미 씨 아버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제가 노래하는 걸 그 누구보다도 자랑스럽게 생각을 해주셨고, 아기 때 우리 집안에 꼬마 가수라고 이제 친척분들이 뭐 집에 놀러 오신다거나 아니면 명절 때 이렇게 모인다거나 그러면 가족 모임 할 때. 늘 우리 현미 노래 좀 들어보라고 그래서 저를 노래를 시켜줬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아버지가 그러니까 자기 자식의 그런 재능을 너무 자랑스러우셨던 거죠. 네, 그쵸? 정확히 알아주셨던 보여주고 싶고. 네. 혹시 그때 주현미 씨 인생에 아버지가 안 계셨더라면 가수가 그랬을 되지 거예요. 않았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런 제가 가수가 돼서 이런 많은 사랑을 받고 이렇게 노래를 원 없이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은 아버지께서 못 보셨어요. 일찍 돌아가셨어요. 네. 항상 마음에 그렇죠. 네, 저도 나이 들고 저도 아이들이 크고 그러다 보니까 이 노래 아버지 노래 가사처럼 그때는 정말 왜 몰랐을까 그런 가장이라는 그 쓸쓸한 외롭고 쓸쓸한 그 자리에 대한 그런 안타까움 이런 것들이 뼈저리게 와 닿죠. 주현미 씨의 아버지가 딸의 재능을 먼저 알아봤군요. 그렇습니다. 주현미 씨 아버지는요. 일찌감치 딸의 남다른 이 가창력에 대한 이 노래 소화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캐치를 하고요. 심지어 기념 앨범까지 만들어줬습니다. 이때 나이가 중2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시 작곡가 정종택 씨가 이 발표한 노래집에서 12곡이 실렸는데 그중에 무려 절반인 6곡을 중2인 이 아주 어린 소녀가 다 소화를 했었던 거예요. 와, 당시에 중학생 소녀였던 그 주현미 씨의 목소리 궁금하시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DJ 영이에요. 오늘 행하 음악다방. 우리 주현미 씨의 목소리가 담긴 첫 앨범이죠. 고향의 품에 들려드릴게요. 이게 중학생. 북새가
이야. 야, 우리가 들으면서도 이게 중학생이에요 그랬잖아요. 야, 대단하다. 약간의 애땜은 느껴지지만 그래도 네. 와, 이 실력이 진짜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때부터 가수 활동을 시작을 한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잘했으면 사실 승승장구해야 되죠. 네. 그렇죠. 근데 앨범은 냈지만 가수로서 활동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바로 재능을 알아봐준 아버지하고 또 관련이 있는데 아까 주현미 씨가 노래 아버지 부르면서 눈시울 붉히는 모습 기억하시죠? 사실 이 아버지가 제가 중국인 한의사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셨는데 한 번 실패로 끝이지 않고 재기하시려고 한 거죠. 한국과 이 해외를 계속 오가면서 사업을 하는데 계속 연이은 실패. 그러면서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제가 아까 주현미 씨 장녀라고 했죠.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주현미 씨가 동생들까지 돌봐야 하는 이런 상황에서 가수 활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주현미 씨는 이 아버지를 원망했던 이 세월이 또 길기도 했다고 했는데 이 주현미 씨 아버지가요. 후에 이 손자 손녀들한테 너네 엄마가 이 주현미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이거를 계속 정신교육, 주입교육을 시켰을 만큼 딸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셨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 주현미 씨가 본인이 한 것처럼 이 잘 나가는 스타의 모습은 못 보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 노래 부르면서 어떤 애증, 또 뒤늦은 이해, 회한 이런 게 뒤섞인 눈물이 아니었던가 싶네요. 그리고 주현미 씨를 대표하는 키워드가 또 있죠. 약사 출신 가수인데. 맞아요. 아니 이 와중에 또 공부도 잘했다고 네. 하니까. 이렇게 잠시 노래를 뒤로 했던 이 주현미 씨가 공부에 전념해서요. 중앙대 약학과에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끼가 어디 가나요? 입학하고 나서도 노래를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노래가 너무 좋았던 주현미 씨가 어떤 선택을 하냐면 이 동기 약대생들이 있던 밴드 동아리에 여성 보컬로 딱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 1981년도에 강변 축제라고 불린 이 강변 가요제까지 결국 출전을 하게 되는데요. 약대생 밴드답게 이름도 독특합니다. 이 영어로는 진생 라딕스, 인삼뿌리다. 이런 이름을 가진 너무 귀여운 밴드인데요. 그런데 밴드가 가요제에서 장려상을 수상을 하게 돼요. 이 가요계에 내가 이 인삼뿌리 같은 역할을 하겠다. 콧불을 갖고 나타난 밴드였는데 주현미 씨와 정말 이 노래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이런 관계가 된 거죠. 하지만 이렇게 또 강변 가요제에서 수상을 했다고 또 주현미 씨가 가수로 데뷔한 게 아니에요. 사실 뭐 가수 생활 처음에 배 고프잖아요. 그러나 이 주현미 씨도 우리 장녀입니다. 그래서 가족의 온 기대를 안고 서울 필동에 약국을 차리게 됩니다. 약국 잘 됐을까요? 아니라고 하는데 왜 잘 되지 않았을까요? 주현미 씨가 직접 한 얘기 들어보시죠. 저 정말 졸업하자마자 약국을 이렇게 개업을 했기 때문에 엄청 정직했나 봐요, 제가. 그래서 그때는 의약 분업이 안 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와서 감기 걸리고 목이 아프면 마이신 주세요, 막 이랬거든요. 소염제. 네, 소염제하고 마이신 주세요. 그런데 저는 학교에서 배울 때 절대 그건 남용을 하면 안 된다. 항생제. 그래서 균의 내성이 생기고 나중엔 용량이 더 많아지고 그래도 뭐 균에 막 이런 걸 배우기 때문에 배운 대로. 네, 배운 대로 이게 항생제 드시면 안 되는 거라고. 가수가 안 되셨으면 알아서 약국 문은 닫았겠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때 계속 약사하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주옥 같은 노래를 들었겠습니까? 정말 배운 대로 네. 정직하게 네. 약국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 약국 운영을 하다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가수의 길로 들어서게 됐을까요? 이렇게 약국을 운영하면서 수입이 변변치 않았어요. 정직하게 했을 뿐인데 그러던 중 기회가 찾아옵니다. 아까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앨범을 냈다고 했잖아요. 그때 작곡가 정종택 씨가 준비하던 앨범이 있었던 겁니다. 원래 녹음이 예정되어 있었던 가수가 있는데 이 가수가 펑크를 낸 거예요. 대타를 급하게 찾던 와중에 이 기회로 주현미 씨가 가수 절대 안 된다라고 이 반대했던 어머니 몰래가 중요합니다. 과거의 히트곡을 메들리로 엮은 앨범을 녹음하게 되는데요. 이게 정말 무슨 운명의 장난일까요? 이 앨범이 엄청난 히트를 기록하게 되면서 왜 당시에 리어카에서 앨범이 많이 팔리는지 바로 이 길보드 차트 1위라고 하잖아요. 이 길보드 차트 1위를 하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주현미 씨가 그야말로 쭉쭉쭉쭉 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음반 발매가 또 그 다음이었습니다. 아, 이쯤에서 또 DJ 영이 나올 차례죠. 자, 바야흐로 1985년입니다. 그때 또 주현미 씨의 이름을 건 첫 단독 정규 앨범이 나옵니다. 그때부터요, 그 데뷔 연도부터 해가지고 아주 어마어마한 히트곡이 나오는데요. 제가 또 음악 띄워드릴게요. 비가 오면 왠지 듣고 싶어라. 뮤직 큐. 비 내린 영동. 영동교를 홀로 걷는 이 마음 그 사람은 모를 거야 모르실 거야 비에 젖어 슬픔에 젖어 눈물에 젖어 하염없이 걷고 있네 밤비 내리는 영동교 잊어야지 하면서도 못 잊는 것은 미련 때문인가 봐. 간들어지죠. 저 비 내리는 영동교는 정말 주옥 같은 노래고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았는데 당시 이 노래 인기 정말 대단했죠. 대단했죠. 1985년이었고요. 그때는 노래가 히트하면 영화가 만들어집니다. 바로 이듬해 86년에 동일한 제목으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출연 배우가요. 이영하, 김혜수, 김영애. 야, 탑스타들이 출연을 했다. 그만큼 노래가 빵 떴던 건데 사실 또 이게 시대상하고도 관련이 있어요. 당시에 강남 일대가 개발이 되면서 이 강남과 강북을 잇는 대교가 완성됐는데 그게 영동교. 근데 여기서 그때 당시에 강북에서 강남으로 놀러 가는 사람들이 많으면서 이 강남으로 연결되는 영동교가 시대상을 반영하는 상징적인 곳이 됐고 당시 또 트로트는 이게 성인가요다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이 비 내리는 영동교는 어떤 어른들의 이 삶의 애환 중장년층 사이에서 그러면서 아주 그냥 인기를 끌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정말 대단한 인기를 누렸던 주현미 씨가 데뷔 4년 만에 좀 모두가 깜짝 놀랄 발표를 또 하나 하죠. 지금 생각하면 너무 어려요. 만 나이로 26살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가요계에 그냥 큰 이슈를 던집니다. 바로 깜짝 결혼 발표였는데요. 상대는 기타리스트 임동신 씨였어요. 주현미 씨는 당시에 이 조용필, 인순이, 남희, 이주일 씨 등 네로라 하는 이 스타들과 약 40일 동안 미국 순회 공연을 돈 적이 있는데요. 이 공연을 하던 중에 이 함께 일하던 지금의 남편과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감시를 딱 하고 있는 눈초리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가왕 조용필 씨였는데요. 질투였을까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당시 임동신 씨가 밴드 조용필과 위대한 탄생의 기타리스트였었던 거예요. 조용필 씨의 감시망을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건데 주현미 씨가 이 조용필 씨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몰래 연애하려고 이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조용필 씨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혹여나 불미스러운 일이 생길까 봐 두 사람을 딱 안전해야 돼라고 하면서 감시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데뷔 3, 4년 차고 26살이면 아직 이제 신인이고. 네. 근데 그때 결혼이라는 결정을 딱 내렸단 말이죠. 이게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는요. 연애 무조건 숨겨, 결혼은 더 숨겨 이런 시대예요. 연애만 해도 빅뉴스, 결혼하면 사실 활동을 좀 접어야 되는 이상한 잘못된 분위기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주현미 씨 다 말렸죠. 그러나 약 파는 것처럼 주현미 씨는 사랑도 정직하게 사랑하면 결혼해야죠. 이런 어떻게 보면 당시로서 무모한 선택을 하는데 이 무모한 선택이 행운으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그 남편이 프로듀싱해진 2집 신사동 그 사람이 메가 히트 곡이 된 거죠. 신사동 그 사람 함께 들어보시죠. 희미한 불빛 사이로 마주치는 그 눈길 피할 수 없어 나도 몰래 사랑을 느끼며 만났던 그 사람 기다려도 오지를 않네 자정은 벌써 지나
노래잖아요. 신사동 그 사람, 이게 주현미 씨가 결혼을 발표한 후에 나온 노래인데 이게 또 메가 히트를 했단 말이죠. 걱정이나 우려가 한 방에 싹 씻겨 나갔을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마주치는 그 인기 피할 수 없어. 그 당시에 정말 신사동 그 사람의 그 인기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설문조사를 제가 또 준비를 해봤는데요. 글쎄 1988년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대중가요 1위를 묻는 질문에서요. 글쎄 아니 이상은 씨의 담다디와 그리고 이치원과 번님들의 집시 여인 이걸 물리치고요. 신사동 그 사람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와, 다 대단한 곡들인데 야. 그 중에서도 1위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특히 신사동 그 사람은요, 이 주현미 씨의 남편이 이 앨범을 총괄 기획을 하면서 한 이 앨범의 수록곡이라는 것이 더 의미가 깊은데요. 사실 이 노래는 앨범에서 가장 마지막에 원래 있었던 거잖아요. 이거 끼워 넣은 이 곡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당시 뜨고 있던 영동붐 그리고 새로운 리듬으로 인해 이 앨범에서 중심곡으로 딱 떠오르는 이 영웅이 됐고요. 이 노래가 큰 인기를 얻게 되자 당시 정통 트로트가 굉장히 히트였었는데 이 분위기가 좀 바뀌어요. 빠른 템포의 트로트로 이 가요계의 흐름까지 바꾸게 되는 이 곡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해입니다. 1988년이죠. 주현미 씨 3대 가요상을 다 휩쓴 이 최초의 가수가 되는 건데요. 이때 주현미 씨 수상 소감이 아직도 팬들 사이에서 막 가슴을 콩닥콩닥하게 하는 그 명영상으로 이 손꼽히고 있는데 신혼 부부답게 여봉이라는 이야기하면서 아직도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 너무 귀엽다. 우리도 신혼이 있었지. 막 이런 얘기를 추억하시거든요. 결혼과 동시에 자신이 하던 음악은 접고 이 아내 뒷바라지에 전념한 채 이 희생을 해준 이 남편에 대한 고마움이 여봉 이 단어에 들어간 것 같아요. 너무 귀여워요. 네. 그 이후로도 주옥 같은 히트곡이 쫙 쏟아져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1988년 신사동 그 사람이었죠. 89년에는 마주치는 눈빛이 네. 짝사랑. 또 그 다음에 잠깐만 제목만 들어도 오. 딱 아시죠? 이게 맞아요. 1990년. 했다면 히트네. 그쵸. 또 92년에는 또 만났네. 아하. 또 만났어. 와. 또 만났네요. 야. 와, 이거는 뭐 내놓는 노래마다 메가 히트를 하면서 그야말로 트로트의 여왕, 한국 가수계의 여왕으로 자리 잡습니다. 네. 이게 앨범 냈다 하면, 그러니까 손만 그러네. 댔다 하면 그러니까. 터지는 거예요. 네. 근데 이렇게 승승장구하던 주현미 씨에게 일생일대 또 위기가 찾아왔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남일녀를 둔 주현미 씨 1993년도에 정말 속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무대에도 서지 않고 육아에 전념을 했는데 그리고 그 다음엔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주현미 씨가 육체적, 정신적으로 가장 이 시기가 힘들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으로 더 힘들게 하는 이런 상황들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당시에 이 주현미 씨가 여러 가지 육아와 아버지의 세상 떠남 이 두 가지가 겹치면서 좀 야윈 모습으로 활동을 하다가 중단을 했어요. 근데 이게 불씨가 돼서 주현미 씨를 둘러싸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루머가 퍼져나가기 시작한 겁니다. 당시에 이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었던 것이 바로 에이즈였는데요. 당시 주현미 씨의 모습을 보고 어머, 주현미 씨가 에이즈에 감염이 됐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어머, 가족 모두가 에이즈에 걸렸대. 심지어 에이즈에 걸려 사망했대라는 말도 안 되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루머들이 걷잡을 수 없이 퍼진 겁니다. 가족들까지 결국 이 루머에 얽혀들자 주현미 씨가 남편과 함께 TV에 출연해서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야 됐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아유, 아니 땐 굴뚝에 뭐 연기 나랴 이런 마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어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었다고 해요. 네, 데뷔 40주년을 맞은 주현미 씨. 앞으로도 우리에게 주옥 같은 노래 많이 들려주세요.